스마트폰 2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제목이 입력된 개체 틀을 선택해 보시면 이 개체 틀을 기준으로 문장이 왼쪽 하단 부위에 집중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렬 상태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홈탭의 단락 그룹에 있는 아이콘들의 역할인데요. 현재 왼쪽 맞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가운데 맞춤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맞춤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있는 개체 틀의 변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정렬이 되고요. 이 단락 그룹의 텍스트 맞춤을 열어보시면 현재 개체 틀의 높이를 기준으로 위쪽, 중간, 아래쪽에 문장이 배치가 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워낙 개체 틀 자체가 좁다 보니까 옵션 적용에 따른 설정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위쪽에 배치를 하고 조금 더 이 문장 자체가 더 위쪽에 배치가 되게 원한다 한다면 이 개체 틀 자체를 위쪽으로 조금 늘려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텍스트 맞춤을 해보시면 눈에 띄는 옵션 변화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 눈에는 한 요 정도가 괜찮아 보여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부제목 부분을 또 선택해 보시면 문장에 비해서 개체 틀이 크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에 있는 단락 옵션을 적용을 해서 가운데 오른쪽 맞춤을 할 수 있고요. 이 텍스트 맞춤을 눌러서 위, 중간, 아래쪽에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균등 분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시면 텍스트 내용들을 이 개체 틀 대비해서 균등하게 분할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클릭을 해제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이 됐는데 이 신제품을 중심으로라는 글귀가 위쪽에 있는 어떤 폭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개체 틀의 왼쪽 변을 드래그를 해서 이러면 이 개체 틀의 그 너비를 기준으로 다시 균등분할 영역이 재조정돼서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들이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단락 그룹의 글머리 기호를 목록을 눌러서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커서가 여기에 깜빡거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커서가 위치한 그 문장 줄에 적용된 글머리 기호만 바뀌는 상태였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테두리 선을 선택을 하거나 ESC를 눌러서 실선으로 바꾼 상태에서는 이 개체 틀 안쪽에 있는 모든 문장의 글머리 기호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글머리 기호 버튼을 눌러서 아예 글머리 적용 상태를 이렇게 해제를 할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번호 매기기를 통해서 1번, 2번 이런 순으로 번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머리 기호나 번호 스타일을 설정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단락 그룹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그래픽 개체로 변환시켜주는 건데요.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한번 이 변환 과정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 목록에 적당한 그래픽 변경 상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스마트 아트는 단순하게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 옵션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 스타일 상자를 눌러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스타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그림 기호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또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정샘이라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서 이렇게 목록에 삽입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3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입력된 내용들을 보시면 문장 간의 줄 간격이 너무 조밀해서 눈이 아플 지경입니다. 이 안쪽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이 줄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단락 그룹의 줄 간격 목록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줄 간격 옵션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직접 그 간격을 일일이 지정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취소를 누르고요. 이 목록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적정한 느낌을 실시간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1.5 정도의 줄 간격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곳에 있는 열 추가 또는 제거를 적용을 하시면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개체 틀 안에 2개, 3개의 단으로 나눠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한 2단 내지 3단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보시면 바로 그 설명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2단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게 되면 이 문장의 내용이 이 getT를 넘어서는 양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설정된 getT에 비해서 내용이 넘치다 보니까 글꼴의 크기가 자동 조정돼서 억지로 이 getT 안에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라도 표시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옵션이 지금 현재 getT의 텍스트 자동 맞춤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건들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getT의 크기와 상관없이 직접 설정했던 글꼴의 크기 그대로가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getT의 텍스트 맞춤 중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크기와 상관없이 글꼴의 크기가 여기 설정한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여기서는 getT의 텍스트 자동 맞춤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는 이 삽입 탭의 텍스트 상자에서 세로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세로로 처음부터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가로로 현재 입력된 이 텍스트 글꼴의 방향을 나중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홈 탭의 단락그룹의 텍스트 방향인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뭐 세로로 아니면 선택한 옵션에 걸맞는 세로 스타일로 변경돼서 표기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getT 자체가 가로 쪽에 최적화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세로 방향의 설정 결과가 좋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T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에서도 적당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고요. 배치하시고 getT는 약간 옆쪽으로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요. 자, 이 getT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텍스트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세로, 모든 텍스트 90도 회전, 270도 회전, 세로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서 적용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락그룹을 활용한 서식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